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탑10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유한타증권 조남준 차장,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그 분야에서 최고이거나 큰 그림을 그려나갈 기업 탑10으로 압축해 봅니다. 제가 순위를 차근차근 살펴봤는데 이 종목이 올라와 있네.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순위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바로 10위부터 공개해 봅니다. 보톡스의 대장주, 자녀에게 미용의 대가 하나쯤은 남겨줘야 하나요? 메디톡스가 10위입니다. 지난 2월에 대웅제약과 균주 분쟁에서 1심 1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보톡스 업계 내에서 제대로 승기를 잡았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톡스 관리 강화법이 통과가 된다면 메디톡스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라는 잠재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사실 송사가 많다 보니 신경은 쓰이나 휴젤과의 미국 소송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네 번째 톡신 신제품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화장품, 건기식 등 사업 다각화까지 주목되고 있는 메디톡스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종목도 자녀에게 물려줘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만 JT가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 핸들러 장비 업체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차별화된 실적을 시현했는데요. 고객사의 추가 수주 기대 속에 성장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이 DDR5가 핵심입니다. DDR5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고요. 그에 따른 비메모리 핸들러의 수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쉬어가는 가운데 중장기적인 성장성 지켜봐야겠습니다. JT가 9위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8위입니다. 8위 종목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종목이에요. 바로 현대차 우선주입니다. 현대차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고 2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현대차 우선주들도 고점에서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계속해서 견조합니다. 4월에도 미국 판매 전년 대비 15%가 늘었고 올해 북미 시장에서 탑4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고요. 브랜드 지위를 바탕으로 해서 이 브랜드 지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상승과 동시에 수익성 개선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는 배당 성향 확대가 포인트죠. 공격적인 중장기 주주 환원책 강화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 배당의 주가 하방 지지 요인으로 또 수출과 판매 호조가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주주 환원책 확대로 밸류에이션 상향에 기대되는 현대차, 그 안에서도 우선주, 우리 자녀에게 배당으로 남겨줘야겠죠. 그 기대감 8위입니다.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0위 메디톡스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메디톡스입니다. 이제 소송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보톡스 하면은 이제 메디톡스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톨리움 톡신의 시장 지위가 이제 독보적인 것 같은데 김성훈 이사님 상승 여력 메디톡스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본업과 소송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송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은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젤과의 ITC 행정법원 소송 결과도 이제 내년 하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휴젤의 조기 소송 종료 요청을 이제 ITC 쪽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서도 대웅제약과의 2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본다라면은 내년까지는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물론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메디톡스에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런 사태를 이제 정부도 지켜봤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에서 보톡스 시장은 메디톡스 중심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메디톡스가 잡아놓은 이런 헤게모니는 10년, 20년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업단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미국 그리고 중동까지 이제 출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이 메디톡스를 가져가는 것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대웅제약과 1심에서 일부 승소하긴 했지만 이것이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대웅제약은 1,000억 투자해서 나부터 지금 더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휴젤과도 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송사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주가 발목을 잡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대웅제약이 어저께 이제 한 1,000억 정도의 규모의 증설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보고서 메톡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송사의 끝은 아마 합의로 갈 것입니다. 합의는 네. 결국 로열티로 이제 가겠죠. 대웅제약이 증설했다. 결국은 대웅제약이 그만큼 많이 생산을 하면 할수록 메이톡스가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가 많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어떤 증설된 부분들은 오히려 호재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네. 돼요? 감염법 예방법 통과도 지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통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통과가 되더라도 혹은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게 크게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신규 진입 플레이어들이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제한적인 시장 내에서 결국은 이제 휴젤과 대웅제약의 어떤 소송과의 부분에서 메이톡스가 소송을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로열티를 메이톡스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높다고 본다면은 결국 신규 분들은 이제 들어올 수가 없고 메이톡스가 기존 플레이어들의 어떤 시장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아하. 이것만 놓고 본다라면은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메이톡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톡스를 먹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톡스 시장의 중심은 결국 메디톡스로 흘러갈 것이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0위를 차지했고요. 바로 해서 9위 종목도 전략 세워봅니다. JT예요. 시총이 작은 종목이 저는 순위에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이 JT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JT가 이제 시가총액은 800억대로 좀 작긴 한데요. 그래도 업력이 25년이 된 네. 그래도 업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JT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유는 자체 생산 선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분야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이제 외주를 줘서 장비를 제작하고요. 그걸 이제 파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는 작지만 시가총액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마진이 20%가 넘는 고마진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하고 있는 이 디램 영역에서 버닌 소터라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이제 반도체 그 테스트를 해서 분량을 걸러내고 수명을 테스트하는 기계인데요. 만약에 당사가 이제 뭐 장비까지 만들었다면 훨씬 더 규모가 커졌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과 그리고 만약에 팔리지 않았을 때 그런 재고 문제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DDR5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실적과 매출과 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이제 핸들러 장비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보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부 이제 디램 영역에서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아마도 이제 하반기 내에 추가 어떤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매출 규모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회사다. 그래서 꼭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총은 작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이 JT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우선주인데요. 워낙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이죠. 내년이면 이제 시총 10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현대차 우선주를 제일 주목하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이제 현대차를 먼저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는 어디가 될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전히 현대 기아차가 그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여전히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집을 이제 하고 있고요. 내연기관에서 본격적인 전기차로의 전환을 아직까지도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BMW, 벤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독일 외산차인데요. 이들 역시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현대 기아차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뭐 아이오닉 5, 6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기아차도 신차로 이제 EV9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를 전환은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죠. 그 성과가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순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전기차 메이커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라면은 이제 배당주의 성격을 가진 현대차 우선주가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전기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2차 전지, 셀, 양극재 이런 종목들보다는 현대차 그 안에서 현대차 우선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우선주 안에서 2우 B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우선주를 보시는 거예요? 네, 현대차 우선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2우비는 시가총액 4조이고요. 현대차 우선주는 시가총액 2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탄력적인 부분이나 배당률을 봤을 때는 현대차 우선주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8위 현대차 우선주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간밤 일라이릴리가 치매 치료제의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히며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급등세를 보이며 출발했습니다. 그중 피플바이오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해 대표 치매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윗골이 길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도 9%의 상승을 지키면서 11,6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제약바이오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오늘 가장 강한 업종으로 꼽히고 있죠. 그중 대형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은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이끌면서 오랜만에 장대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의 급등 이어가면서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도 섹터의 힘이 약한 상황에서 게임주들은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중국에서 판호도 받은 바 있고요. 신작 모멘텀도 살아있는 종목인데요. 최근 외국인이 연일 담고 있는 가운데 4거래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 이어가면서 2.7%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히토류나 페라이트가 이번 주 키워드 중 하나였는데요. 히토류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페라이트 관련주들은 오늘까지도 돌아가면서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삼화전자는 화요일 상한가 기록한 후 어제는 거래 정지로 쉬었지만 오늘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윗꼬리 아랫꼬리 다 달고 있는 가운데 현재 13%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종목 탑10 꼽아보고 있습니다. 바로 7위에 올라온 종목 확인해 봅니다. 7위는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 반도체 유통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커스가 올라와 있네요. 매커스도 저는 의외의 종목이었습니다. 향후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시장 성장에 따른 비메모리 증가 수혜 속에 특히 이 매커스의 주력 제품 FPGA의 쓰임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AMD의 파트너로서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자사주 취득과 함께 주가도 꿈틀댔었는데 이 고성장에 대한 기대로 꾸준히 힘내줄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시장 고성장에 따른 FPGA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매커스의 수혜 기대도 크게 가져봅니다. 7위는 매커스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6위입니다. 6위는 바이오에서 나왔습니다. LNC 바이오, 국내 피부 이식제 1위 업체죠. 올해 들어 주가가 약 30% 급등하면서 다른 바이오주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연내 상용화를 앞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메가카티의 모멘텀과 주력 상품 이 메가덤 실적 고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중국 JV 법인을 통한 중국 시장의 잠재적인 성장성을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염 치료 의료기 출시에 주목을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 매출 성장까지 2025년부터 중국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LNC 바이오가 6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7위와 6위 체크해봤고요. 매커스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JT에 이어서 매커스도 조남주 차장님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에 이름을 올린 걸까요? 메커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알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메커스도 사업명은 좀 단순 유통회사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AMD의 자회사인 자일린스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에 500여 개 이상의 IT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진이 15% 정도가 됩니다. 단순 유통사가 이런 마진을 가질 수는 없고요. 단순 유통에서 벗어나 수입을 해서 그 IT 회사에 적용해 주는 데 있어서 기술 영업이라든가 AS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거를 메커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마진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FPGA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반도체예요.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설계해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뭐 AI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영역에서 이 반도체가 쓰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현재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일린스가 지금 인텔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독점으로 이렇게 수입해서 기술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예상되고 충분히 좀 시가총액이 적은데 불구하고 앞으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네.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앞서 그 자사주 매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타 법인으로 계속해서 잡히고 있고요. 4월 25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됐고 네. 대략 지금 한 10만 주 조금 안 되게 자사주 매입이 됐고 50만 주까지 매입을 할 거니까 기간으로 따진다면 한 6월 중까지는 바텀은 좀 막아줄 수 있겠다. 거래가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상당한 바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진입하셔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JT도 그렇고 메커스도 그렇고 정말 작지만 알짜 강소기업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주식으로 또 순위에 올려주셨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도 메커스 기대감 어느 정도로 갖고 계세요? 네. 결국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AI의 어떤 성장 스토리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의 어떤 측면 그리고 FPGA라는 어떤 반도체에서 어떤 어느 정도 실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NC 바이오인데요. 이 국내 피부 이식제 점유율 1위 업체죠. 이 하반기에 기대되는 것이 이 메가카티가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소은 이사님? 네. 결국 이제 고령화에 따른 이제 또 질병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큰 성인이 되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는 더 긴 기대 수명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요. 대신에 그만큼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달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퇴행성 관절염 역시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초로 동종 연고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허가를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 제품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경쟁 제품들이 많은데요. 경쟁 제품 대비 싸고 그리고 치료를 했을 때 회복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시장도 이제 준치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고령화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환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LNC 바이오의 성장 스토리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으로서도 LNC 바이오는 상당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LNC 바이오. 사실 이제 중국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준함준 차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LNC 바이오는 국내의 그 피부 이식제 시장의 점유율 1위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안내문을 보면 정말 인간의 머리부터 여기 아래 연골의 인대까지 전부 다 피부 이식을 할 수 있는 회사고요. 점점 또 미용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이식제 분야의 매출이 80% 이상이긴 하지만 성장 동력도 갖고 있고요. 그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관절염 치료제 이런 그 3분기에 이제 출시 예정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이 된다면 상당한 파워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NC 바이오까지 6위 종목 전략 세워봤습니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긴 호흡으로까지 볼 수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네, 여러분은 과연 자녀에게 어떤 종목을 물려주고 싶으실까요? 바로 상위 순위권 5위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의 시대입니다. K-팝의 중심에 있는 엔터주 하나쯤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걸까요? 오늘 장중 조정에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힘을 보여주는 그 안에서도 YG엔터가 5위에 올라섰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급증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블랙핑크 지수의 솔로 앨범이 흥행을 보였고 블랙핑크 트레저의 월드 투어로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베이비몬스터 데뷔와 또 지드래곤 컴백 등 하반기 모멘텀이 유효한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이 블랙핑크의 재계약 이벤트, 재계약 가능성을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높게 점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디스카운트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레저와 데뷔를 앞둔 베이비몬스터 흥행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시죠. 5위는 YG엔터가 올라왔네요. 네,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4위에는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단골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국의 로키드 마틴,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 방산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면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분기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2배 이상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주가는 다소 횡보 중입니다. 방산, 수직 계열에 따른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따른 향후 추가적인 동반 성장 기대가 크고요.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해외 수주 가시화되는지 여부 가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횡보 이후에 언제쯤 다시 쏘아 올릴지 5월 누리호 발사 이벤트도 같이 지켜보시죠. 4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3위입니다. 점점 순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3위는 바로 나무가입니다. 의외의 종목이에요. 카메라 모듈 업체 나무가가 3위에 올라온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스마트폰 매출 비중은 높으나 향후 로봇과 XR, 자율주행 시장 개화에 따른 3D 센싱 모듈향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이 큰 시장이 열리는 그 수혜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글로벌 IT 기업형 XR 기기, TOF 카메라 모듈 공동 개발 등 XR과 전장 부분에서의 성장성이 크고 XR과 전장 시장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 추가 주가 평가, 이 재평가 요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3D 카메라 시장의 연평균 31% 성장을 하는 가운데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올해 실적 기대도 높습니다.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차세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나무가 지켜보시죠. 3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YG엔터에 대한 전략 세워보죠. 네, 5위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워낙 요새 엔터주가 핫하죠. 이 핫한 엔터주 가운데 5위에 YG 엔터 꼽으신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조남주 차장님? 네, 결국에 이제 그 다른 엔터사 대비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주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던 건 이제 그 대주주의 리스크도 좀 있었지만 블랙핑크의 재계약 문제가 아주 컸던 걸로 알고 있고요. 8월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데 지금 공연 일정이 연말까지 잡혀 있어서 이제 재계약은 일단 하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인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뭐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BTS도 그렇고 뭐 빅뱅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연습하고 이런 아주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되게 많은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공연이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아티스트들이. 근데 중국이 마지막 공연이 2015년도에 빅뱅의 공연이었습니다. 네. 벌써 지금 8년이 지났는데요. 아마도 이번 연도, 빠르면 이번 연도, 늦어도 내년이면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국이 다시 열리면 누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라고 하면 YG 엔터테인먼트가 당연히 우선순위로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이제 웨이보가 이제 그 구독자 수가 그 아티스트들의 영향력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주요 웨이보 팔로워 상위 7명 중에 5명이 YG 엔터테인먼트의 그래요? 아티스트예요. 1위는 뭐 예상하지 못하게도 GD가 그냥 압도적인 1위고요. 2위인 리사에 비해 2배가 넘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의 그런 인지도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좀 부진했던 주가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블랙핑크 위주의 좀 뭔가 편중된 점이 좀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그거를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7년 만에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뉴진스가 이런 이슈를 물고 올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베이비몬스터는 뉴진스급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넘어설까? 저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충분히 검증을 받고 저도 이제 동영상들을 좀 봤는데 정말로 실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부터는 이 엔터사 중에서 YG 엔터를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엔터주는 너무 좋은 게 많죠. 그중에서도 YG 엔터가 5위에 올랐는데 김성훈 이사님은 YG 엔터 지금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YG 엔터를 비롯한 엔터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K-팝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대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거대 자본을 통해서 K-팝을 단기간에 생산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 K-팝의 성장세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리오프닝의 원년의 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콘서트가 만석이다, 앞으로 뭐 추가 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제 티켓 한 장이 45만 원인데 그들 국민들의 어떤 뭐 한 달에 어떤 알바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알바비를 한 달 정도 모아가지고서 그 티켓을 간신히 구했을 때 그 어떤 기쁨이나 그런 것들의 어떤 인터뷰를 본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 소비재가 우리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K-팝의 성장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더 하나 JYP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이제는 K-팝의 어떤 육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JYP 같은 경우는 5월 말에서 6월 초부터 A2K라는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죠. 이런 것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주도주의 뒤를 이어서 엔터주들이 제2의 어떻게든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방산 업체로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것 같아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뭐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이 방산주들을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방산주들 K방산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출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방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한 번 수출을 하면은 그 수입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최소 20년에서 30년을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가 20년에서 30년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투기 한 대, 그리고 K2 전차 한 대, 자주포 한 대를 수출하면은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만큼의 어떤 한 대 비용을 더 추가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방산주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미국 방산주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 종목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대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가가 흔들리지 않고 거의 40년 넘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내수주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지금부터 30년까지는 아무래도 뭐 중간중간 부침은 있겠지만은 방산주들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대세 상승의 어떤 초입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서 자식이의 물려주식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저는 방산주가 탑픽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남준 차장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앞서 이제 로기드 마틴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기드 마틴의 시가총액이 150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로기드 마틴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30배를 더 벌고 있느냐? 지금 5조거든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이 사태를 만들었고 다시 또 어떤 문제가 향후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유럽에서 대규모의 이런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고 한국의 로기드 마틴이 생긴다면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고 최근의 조정은 연간으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는 너무 잘 본 거죠. 근데 긴 호흡에서 본다면 시가총액이 5조 원이 있었을 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 좀 잡으면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50% 지분을 2조 정도에 샀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때 당시에 한 5조 정도에 샀다면 싸게, 지금 네. 문제가 됐겠죠. 근데 이 정도의 가격에 그리고 지금 조선업 호황을 생각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주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아주 좋은 시기에 아주 잘 인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종목 이 나무가인데요. 이 카메라 모듈 업체죠. 일단 뭐 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 나무가 3위의 높은 순위에 랭크된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나무가 보면 아직 이제 우리가 XR 기기 뭐 이런 VR 기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어지러워서 잘 안 보게 되는데요. 근데 향후에 나중에는 정말 집에 한 대씩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6월에 드디어 이제 애플의 XR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애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플 우리 그때 LG전자가 상한가 갔을 때 그때 애플카 기사 하나로 상한가에 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6월 달에 애플 XR 기기에 대한 모멘텀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나무가가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다양한 산업에서 씁니다. 당연히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카메라가 들어가지만 지금 우리가 좀 성장성을 보고 있는 분야는 그 외의 분야잖아요. 모든 어떤 기기에 뭐 로봇이라든가 뭐 당연히 자동차라든가 카메라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특히 나무가는 이제 3D 센싱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2D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 2D의 화면을 이 카메라가 비추면서 이걸 3D로 인식하면서 공간 인식을 해야지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이 뭐 청소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현재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본다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고 뭔가 주가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향후에 이쪽 카메라가 고도화되고 적용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이렇게 한다면 매출 규모나 이익 사이즈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은 순위에 저희가 좀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김정훈 이사님은 나무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나무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3D 카메라 모듈, 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 디바이스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MR 헤드셋 이 두 개만 놓고 본다라면은 아직 우리 주변에 침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만큼 성장의 어떤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직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애플이 6월 달에 소개를 하고 있는 MR 헤드셋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애플이 이제 방향을 잡아주게 된다면 그 후면에서 삼성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이제 애플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 관련주들, 나무가를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이 방향을 잡고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중장기적 관점을 봤을 때는 결국 나무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의 적용이 확대가 되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3위 나무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방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매일매일 등록해주는 분인데요. 서로땡님입니다. 장 반등합니다. 힘내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1시 반 부근에 코스닥이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2,499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더 힘을 내길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성님의 댓글입니다. 현대 기아 실적 좋으면 자동차 부품주 봐야지. 부품주 이제 실적 발표예요.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맞아요. 다음 주 11일에 한원 시스템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실적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더니님의 의견입니다. 에코프로는 또 막판에 올라가네.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2시 15분 기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에코프로인데요. 현재도 3.8%까지 점점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암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를 들어올리네요. 이어가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코로나 이후로 좀 모멘텀을 잃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이 치매라는 테마에 힘입어서 호재도 좀 척척 내놓고 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견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탑10 종목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바로 2위 종목 공개합니다. 네, 최근 고점에서 역시 쉼을 주고 있는 현대 로템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1분기는 실적이 다소 주춤했지만 2분기부터 그 이후에는 가파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실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폴란드야 K2 수출 그리고 튀르키예양 부품 수출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폴란드 2차 추가 수주도 희망적입니다. 연내 계약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K2 수출 모멘텀 등 글로벌 방위 산업체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대로템, 향후 신규 지상무기 체계 무인화와 로봇 사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24% 상향되고 있고요. 다만 철도 사업에 있어서 경쟁 심화 리스크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하나 해외 시장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지 지켜보시죠. 2위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대망의 1위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그전에는 항상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종목입니다. 1위 바로 공개해 볼까요? 네, 1위 신박합니다. 자화전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올해 성장 구간 진입하고 최고 매출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적으로 기대가 크고요. 올해 특히 또 애플 스마트폰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에 따른 OIS 공급과 함께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 투자에 따른 비용적으로는 수익성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 모멘텀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 폴디드 줌 카메라 채택이 2개 모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이 더 확대되면서 내년에 그 수혜 기대감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1위에서 5위까지 탑5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고요. 올해 최고 성장 구간에 진입한 자화전자,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로 그 기대감이 큰가 봅니다. 대망의 1위는 자화전자가 차지했네요. 카메라주들이 꽤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2위 현대로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방산주들도 지금 두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 김성훈 이사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 로템이 2위로 조금 더 물려주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네. 아까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 관점 말씀드린 그 근거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K2에 대한 전차 수출 그리고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현대로템을 보실 때 방산주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의 어떤 매출 대부분 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속철도에 대한 것이죠. 이 고속철도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시게 되면 네옴시티 MOU를 통해서 현재 2조 5천억 규모의 MOU를 현재 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주 퀸즐랜드의 2조 원 규모의 우선 협상자 선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집트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네 번째로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동력 분산식 고속철도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전 세계 4개밖에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기술 경쟁력을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이 이머징 국가들에 보시게 되면은 인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들이 이제는 고속철도 사업을 하나둘씩 수주를 이제 오픈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고속철도 사업은 이 방산과 마찬가지로 약간 정치 경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속철도 사업 내에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배제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제 막대한 차관을 제공을 함으로써 저희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 업체들을 슬슬 배제하면서 그 빈자리를 이제 우리나라 현대로템이 조금씩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방산뿐만 아니라 K인프라의 어떤 대장주로서도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 고속철도라는 것은 바로 수주를 하고 나서 납입까지 상당히 좀 긴 기간을 이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물려줄 중식으로 또 하나 중장기적 관점 봤을 때는 현대로템이 상당히 좀 탑픽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위 현대로템까지 살펴봤고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위는 자화전자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를 제치고 1위에 오르게 된 배경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자화전자가 이제 1위에 오른 이유는 회사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제 그 자동 초점 장치라든가 손떨림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의 기술은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편중된 매출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요. 또 마진에 대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신고가를 갔었을 때가 4월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1910억의 시설 투자를 했었죠. 그게 이제 북미양 매출을 위한 이제 사전 협의가 다 돼서 이제 신규 공장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곧 완공이 될 겁니다. 근데 아직 기사 같은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완공이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북미양 매출이 신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사의 매출이 평균 한 3천억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북미양 매출이 향후에 뭐 당장 이번 연도에만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향후에 한 3천억대까지 그렇게 된다면 거의 삼성전자와 동일한 비율로 매출이 향상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마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제 새로운 고객사, 그것도 글로벌 1위의 회사를 고객사로 신규로 했다는 거에 의의를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차에 이제 PTC 히터를 납품하는데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지금 우리가 손떨림 그러니까 카메라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당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향후에 지금 이번 연도 매출이 서프라이즈로 5천억인데 향후에 1조 원의 매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자화전자는 글로벌 1위에서 5위까지의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삼성전자도 없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없고 전기차가 없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조남준 차장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성장, 회사가 바뀌고 성장돼서 그것들이 반영된, 향후에 반영돼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대형 회사들은 이미 미래의 어떤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성숙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저희들이 네. 뽑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치매 관련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지잖아요, 김성훈 이사님. 네. 치매 치료제가 사실 모든 인류의 꿈입니다. 네, 치매 관련주들의 테마의 움직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111가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물론 뭐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 그리고 뭐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 피플바이오, 잠깐 네. 좀 시세를 냈습니다만은 역시나 좀 이제 시장은 이제 테마주와 진짜 관련주를 아직까지. 이제는 구분을 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치매 관련주만 놓고 본다면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진짜 치매 관련주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1위 자화전자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김성훈 리어드홀딩스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